심리적으로 방어를 계속 하게 되면 문제가 꼭 생겨요. 심리적인 차원에서. 그 심리적인 차원에서 방어를 계속, 자기가 썼던 방어를 계속 하게 되면은 엄청 다양한 문제가 생기는데, 예를 들자면, 어제 제가 본 넷플릭스에 보니까 체념 정훅은 다큐멘터리가 있었어요. 저도 이제 처음 봤는데, 방어기제 얘기하다가 이쪽으로 왔어요. 2003년, 2004년부터 스웨덴에서 나타나기 시작한 현상이래요. 그러니까 10대의 아이들이, 그러니까 뭐, 5, 6, 7살, 뭐부터 11살 이렇게 10대 이하의 아이들이 잠에 빠진 거예요. 그런데 기절하고 하고 다르고 혼수 상태 이런 거하고 다르고 의사들이 딱 진단을 해봤을 때 잠자는 거예요. 잠자는 건데 이게 5개월, 6개월, 13개월까지 계속 잠만 자는 거예요. 아이들이. 그러니까 부모들이 가서 콧줄로 음식도 넣어주고 발도 만져주고 마사지도 해주고 신체 움직임도 해줘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욕창이 생길 것이기 때문에. 무슨 말이냐면 아주 어릴 때 어린아이들이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 사는 방어기제 중에 하나가 엄마 아빠가 싸울 때 잠자는 거예요. 자는 척하는 거. 그러니까 아이를 안전하게 해줘야 되는 사람이 엄마 아빠잖아요. 근데 엄마 아빠 둘이가 싸우니까 지금 아이가 관심이 없잖아요. 그럼 아이는 불안에 노출하게 되는 거고 아이 스스로 자기를 보호할 수 있는 가장 적절한 방법이 잠자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것이 유용했던 어린아이들은 성인이 되어서 스트레스 상황이 되면 잠을 많이 잔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저는 거기까지는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제 넷플릭스에서 본 거는 그 스웨덴에서 이제 그런 보고서, 그 다큐멘터리가 나왔는데 주로 이제 어머니, 아버지가 극심한 스트레스 상황인 거고, 어느 정도의 그걸 뭐 스트레스라고 표현하기도 어려운데, 어머니가 이제 성폭행 당하거나, 아버지가 이제 감금 당하거나, 부모님이 다 가족이 망명하거나, 그 스웨덴으로 망명 와서, 망명하는 과정이 순탄하지 않잖아요. 다 상처가 있고 아픔이 있어서 망명하잖아요. 망명하는 과정, 그리고 망명했을 때 이 집이 스웨덴에서 체류할 수 있는 허가증이 안 나온 가정의 아이들. 그러니까 엄청난 트라우마인 거예요. 근데 거기서 아이들이 스스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잠으로 빠지는 거예요. 근데 그게 짧게는 몇 주에서 길게는 몇 년까지 자더라고요. 그거에 대한 보고서였어요. 무슨 말이냐, 그러니까 어릴 때 하는 방어기제가 있고 성인이 하는 방어기제가 있는데 되게 어릴 때 방어했던 여러 가지 방법이 유용하면 커서도 계속해요. 그 중에 하나가 지금 잠이 얘기한 거고, 어떤 사람은 말을 많이 함으로 인해서 방어를 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입을 꼭 닫고 말을 전혀 하지 않음으로써 방어를 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많이 먹으면서 불안을 방어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안 먹으면서 방어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이런 대화에서 주제를 빨리 바꿈으로써 불안을 방어하는 사람이 있고, 그 방어하는 방식은 사람마다 매우 다르거든요. 물론 심리학에서 방어기제, 뭐 억압이, 동일시, 뭐 투사, 뭐 이런 용어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어릴 때 사용했던 방어기제가 어느 정도 성숙하게 되어서 성인이 되면은 이 방어기제를 계속 쓰는 것이 건강할까요? 쓰지 않는 것이 건강할까요? 건강을 뛰어넘어서 해탈한 사람들, 깨달은 사람들은 방어기제를 사용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릴 때는 너무나 취약하니까 건강한 방어기제를 배워야 돼요. 그런 다음에 방어를 하고, 성인이 되었을 때는 적절하게 방어기제를 사용하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성인으로서 건강한 삶이 목적인 사람은 크게 뭐 방어기제에 관심이 없겠지만, 성인으로서 성숙을 넘어서 자아를 초월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깨닫는 사람들요. 이런 사람들은 방어기제를 거의 사용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용을 하더라도 굉장히 건강한 방어기제를 사용을 한다고 그래요. 여러 가지 연구에 따르면. 그런데 이제 공격 말씀을 주셨는데 심리학적으로 공격은 이런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하고 싶은 말이 있는데 눈치 보고 말 못하는 거야. 아니면 저 사람이 나를 싫어할까 봐 말을 못하는 거야. 아니면 불안해서 말을 못하는 거야. 근데 실제로는 하고 싶은 말이 있는 거지. 근데 그런 게 있으면 집에 돌아오면 어떻게 해요? 그 생각이 하루 아니면 이틀, 어떤 경우에는 일주일까지 계속 생각이 나는 거예요. 자, 그런 경우에는 그 공격을 하라 그러죠. 그때 말하는 공격이라는 건 어떤 거냐면 내가 하고 싶은 말을 상대방도 다치지 않고 나도 다치지 않는 수준에서 말을 해보는 연습을 해보는 거예요. 그게 이제 일종의 공격인 거죠. 비유하자면. 공격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안 하던 것을 해보는 거예요. 방어라는 거는 계속 자기만 방어하는 거잖아요. 근데 안 하던 걸 이렇게 해보는 거죠.